혹시 세상 곳곳에서 자꾸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양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통계학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곡선, 정규분포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키나 시험 점수, 심지어는 제품 수명까지도요.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이상할 만큼 이 종 모양 곡선을 따라가거든요. 도대체 이 곡선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성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곡선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바로 데이터의 종류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데이터는 동전 던지기처럼 앞면, 뒷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종류랑은 조금 달라요. 핵심은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값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키처럼 175cm, 175.1cm, 175.11cm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무한히 쪼개질 수 있는 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인 세계에서는요,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의 점이 아니라 공간, 즉 면적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지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키가 정확히 175cm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대신에 170cm에서 180cm 사이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바로 그 곡선 아래의 면적입니다.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그 계산 규칙이 담긴 일종의 설명서 혹은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 줄여서 PD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함수가 바로 그 종 모양 곡선의 청사진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확률, 즉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함수에는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규칙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확률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항상 0보다 위쪽에 그려집니다. 당연하죠. 둘째,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합치면 100%, 즉 1이 되어야 하니까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은 항상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특정 구간의 확률은 바로 그 구간 아래의 면적과 같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의 키가 소수점 아래 무한대까지 정확하게 175cm일 확률, 과연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0입니다. 왜냐고요? 선에는 폭이 없잖아요. 즉, 면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범위로, 구간으로 확률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은 충분히 다진 것 같네요.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바로 그 종 모양 곡선, 정규분포를 제대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종 모양 곡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규분포라고 불리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내는 하나의 작품인 셈입니다. 통계학에서는 보통 이 분포를 평균인 m과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써서 nm 시그마 제곱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곤 해요. 정규분포를 정의하는 수학 공식을 보면요, 솔직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쓰인 말처럼 진짜 중요한 건 공식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공식이 뭘 하는지, 그 공식을 움직이는 핵심이 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열쇠는 딱 2개뿐입니다. 그 2개의 열쇠가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평균 m은 종의 중심, 그러니까 곡선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딱 정해주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는 이 종 모양이 얼마나 뾰족하고 날씬할지 아니면 넓고 펑퍼짐할지를 결정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숫자 단 2개가 곡선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요. 평균 m값이 바뀌면 곡선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왼쪽, 오른쪽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이동하고요. 반면에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 커지면 데이터가 넓게 퍼지면서 곡선이 낮고 뭉툭한 언덕처럼 변하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데이터가 평균 주변으로 꽉 뭉치면서 아주 뾰족한 산처럼 모양이 바뀝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의 진짜 슈퍼파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표준화라는 건데요. 이야말로 정규 분포를 정말 놀랍도록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학생은 키가 상위 10%래요. 그리고 B 학생은 수학 성적이 상위 5%라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걸까요? 단위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데이터가 퍼진 정도도 완전히 다른 이 둘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그 해답이 바로 표준화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각기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진 세상의 모든 정규 분포를요. 딱 하나의 기준, 즉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통일시켜버리는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같은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어떤 값에서 그 데이터의 평균 m을 빼고요. 그 결과를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우리가 Z점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너의 값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고 말해주는 일종의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표준화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우선 아까 말했듯이 키랑 시험 점수처럼 전혀 다른 데이터를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정규 분포들을 단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것만 있으면 전부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수인 셈이죠. 그런데 정규 분포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곡선은요, 자기 영역을 넘어서 전혀 다른 통계 분포에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 종 모양 패턴이 워낙에 보편적이다 보니까 심지어 동전 던지기처럼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르는 현상조차도 어떤 조건만 만족되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을 슬쩍 닮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항 분포인데요. 동전을 여러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올까 이런 걸 예측하는 분포거든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뚝뚝 끊어진 막대 그래프 모양이에요. 하지만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수백 번, 수천 번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요. 신기하게도 이 막대들의 꼭대기를 잇는 선이 마법처럼 부드러운 종 모양 곡선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 종 모양 곡선은 정규 분포라는 수학적 모델이 만들어내는 패턴이다. 둘째, 그 곡선의 위치와 모양은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 딱 이 두 개의 값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표준화는 이 모든 제각각인 분포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번역기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얻으신 셈이에요. 이제부터는 뉴스 기사를 보거나 그냥 주변의 여러 현상들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종 모양 곡선이 어디 숨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언뜻 보기엔 마구잡이 같고 무작위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런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는 즐거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